병에 걸릴지도 모른다와 병에 걸렸다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당신은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진단하는 순간 정말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고혈압은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마스모토 미스마사가 쓰고 에디터 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책의 부제는 당신이 몰랐던 고혈압의 충격적 진실입니다. 한국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2015년에서 2019년까지의 5년간 고혈압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서 2019년에는 무려 651만 2197명입니다. 성인 4명 중 1명이 고혈압 환자입니다. 전문의들은 고혈압 환자 증가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40여 년 동안 10만 명을 진찰한 경험과 다양한 연구 자료를 통해 고혈압은 질병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은 제약회사의 이익 때문에 만들어진 허구의 병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혈압약을 먹으면 암이나 치매에 걸릴 수 있다며 혈압약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혈압약을 끊으면 몸이 더 좋아진다는 저자의 고혈압 대처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버려 두라. 이게 전부다. 혈압 측정기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당장 내다 버려라. 그런 측정기는 마음을 어둡게 하고 질병으로 이끌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저자는 혈압 걱정에서 자유로워지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다고 선언합니다. 저자의 주장은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고 있습니다. 논쟁적인 저자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소개 마스모토 미스마사 1943년 오사카에서 태어나 홋카이도 대학 의학부를 졸업했다. 의료 생협 사이타마 민주진료소 근무를 시작으로 1995년 오미야 진료소 소장에 취임했다. 2009년부터 간토 의료 클리닉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양의이면서도 한방약을 치료에 도입하는 등 환자에게 더 유익한 의료라면 동서양의 우열을 논하지 않고 진정한 의료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암은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돈이 들지 않는 다이어트 등이 있다. 책의 큰 목차 제1장 고혈압증이라는 이름의 사기상술 제2장 뇌경색은 의사가 조장한다. 제3장 혈압 측정 절대로 하지 마라. 제4장 부정적 사고는 만병의 근원 제5장 스트레스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지금부터는 책의 본문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자 서문 혈압을 무시하면 질병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필자는 여러분에게 깜짝 놀랄 만한 사실 하나를 들려주려 한다. 부디 쇼크받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고 들어주기 바란다. 고혈압은 전혀 걱정할 게 못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이 말은 결코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관심을 사려는 것이 아니다. 소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하는 말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힘주어 이렇게 반박할 것이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이요? 고혈압은 뇌졸중이나 심장병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이는 병이지 않소. 둘 다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병 아니요? 하지만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 아닙니다. 수축기 혈압이 200을 넘는 심한 경우 외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의사라는 양반이 지금 제정신이요? 고혈압이 무섭다는 건 3살 먹은 어린애도 다 아는 상식 아니요?
상식이라도 잘못된 상식이 아주 많습니다. BCG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핵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지만 지금은 성인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결론난 상태입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더 이상 BCG 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고혈압이 위험하다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잘못된 상식입니다. 일본에서 환자 수만 대략 5,500만 명, 얼토당토하는 수치의 고혈압증은 가히 국민병이라고 할 만하다. 성인으로 치면 3명 중 1명꼴로 고혈압을 앓고 있는 셈이다. 상식적으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 말은 너나 할 것 없이 환자라는 의미인데 정작 본인은 아픈 곳 하나 없이 건강하다. 단지 혈압이 기준치보다 높을 뿐이다. 딱 잘라 말하면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40년 이상 줄잡아 10만 명을 진찰한 끝에 내린 필자의 결론이다. 고혈압이 국민병이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거짓말이 세간에 퍼져 수많은 사람을 환자로 만들어버린 것일까? 제약회사와 어용학자, 행정기관이 모두 한통속이 되었다. 함께 캠페인을 벌이며 고혈압 위험론을 퍼뜨렸기 때문이다. 필자는 고혈압증이야말로 제약회사의 이익 때문에 만들어진 허구의 병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 밝히겠지만 수많은 의료행위 중에서 혈압만큼 거짓투성이인 분야도 없다. 실제로 이 분야는 거짓의 보고인 셈이다. 혈압은 신경 쓰지 않는 편이 좋다. 오히려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 스포츠센터나 시민회관 등에 놓여있는 혈압 측정기에는 재미삼아서라도 팔을 넣지 말자. 만약 당신이 가정용 혈압 측정기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당장 내다버려라. 그런 측정기는 당신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질병으로 이끌 뿐이다. 혈압약 복용은 더더욱 안 된다. 물론 혈압이 200을 넘는 극단적인 경우나 심장에 지병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필자가 제시하는 고혈압 대처법은 아주 간단하다. 내버려두라. 이게 전부다. 혈압 걱정에서 자유로워지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다. 고혈압증이라는 이름의 사기상술. 고혈압 기준치가 불과 8년 사이에 50이나 낮춰졌다. 정말일까? 독자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과장하지도 않았고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다. 2000년까지의 고혈압 기준치는 수축기 180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낮춰져 2008년에는 130이 되었다. 따라서 지금 누군가 130을 넘었다면 그 사람은 고혈압증으로 분류된다. 환자가 되어 의사로부터 일상생활에 대한 지도를 받고 혈압약을 처방받게 된다. 그렇다면 고혈압 기준치는 무슨 이유로 그 짧은 기간에 이처럼 크게 낮춰진 것일까? 혹시 2000년을 전후로 해서 고혈압의 위험을 밝힌 획기적인 과학적 근거라도 나온 것일까? 필자는 워낙 게으른 탓에 그런 연구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대신 고혈압과 관련된 통설의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가 수도 없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혈압 기준치는 꼬박꼬박 내려가기만 한다. 대체 어찌 된 영문일까? 고혈압 기준치가 내려가면 당연히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고혈압 기준치가 160에서 140으로 내려가면 150의 정상인이 갑자기 환자로 둔갑한다. 고혈압 기준치를 10 내리는 순간 1000만 명의 새로운 환자가 생기는 셈이다. 1980년대 후반에는 230만 명이던 고혈압 환자가 지금은 5,500만 명으로 늘었다. 무려 20배 이상의 증가율이다. 성인의 27.5%, 즉 넷 중 1명 이상이
혈압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늘면 혈압약 판매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즉 고혈압 기준치의 조작이야말로 제약회사의 금덩이를 안겨주는 도깨비 방망이인 셈이다. 우리는 엄청난 양의 혈압약을 불필요하게 복용하고 있다. 필자는 고혈압증이 혈압약을 엄청나게 먹이기 위한 사기 상술이라고 본다. 그것도 국가적 규모의 대사기극이다. 그 수법이 또한 악랄하다. 혈압이 높으면 뇌졸중이나 심장병을 일으키기 쉽다. 고혈압은 자각 증상을 동반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자주 혈압을 체크하고 되도록 낮추는 게 좋다. 방치하면 큰일 난다. 의료 관계자는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겁준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엄연히 사기꾼이나 하는 행위이자 노골적인 위협이다. 그들의 계략은 놀랄 만큼 단순하다. 사람들 몰래 슬쩍 고혈압 기준치를 내리는 것이다. 그뿐이다. 그러면 제약회사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머지않아 고혈압 기준치는 별다른 설명 없이 130에서 120으로 내려갈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자의 주장은 실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안내하는 정상 수치는 수축기 혈압 120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하는 약. 대부분의 국민은 짧은 기간에 고혈압 기준치가 이렇게나 많이 내려간 사실 자체를 모른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혈압이 높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상인이었던 사람들이다. 아마도 혈압에 신경을 쓰고 약을 먹게 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일 것이다. 지금은 생활 공간 곳곳에 혈압 측정기가 놓여 있다. 스포츠센터, 구청, 시민회관 등등. 심지어 마트에서 보는 일도 있다. 하지만 혈압은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올라간다. 최소한 15분 정도 안정을 취한 후에 재는 것이 기본이다. 스포츠센터였다면 러닝머신 위에서 한바탕 달린 후에 재보는 것일 수도 있고, 마트였다면 물건을 잔뜩 들어 나른 다음에 하는 측정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혈압이 올라간다. 저런 데서 재는 혈압이 오죽하려고. 약간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하며 혀를 찰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혈압을 잰다면 재수 없이 걸려드는 꼴이다. 혈압은 당연히 높게 나오고 자신은 걱정에 휩싸인다. 그러고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간다. 걱정하는 순간 혈압은 올라가게 마련이다. 게다가 백의 고혈압이라고 해서 의사나 간호사만 봐도 긴장한 나머지 더 많이 오르는 경우도 있다. 역시나 병원에 가서 재봐도 혈압이 높게 나온다. 의사는 소금 섭취를 줄이고 운동하라는 당부와 함께 혈압약을 처방한다. 이런 사람도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재고, 밥 먹기 전에 재고, 샤워 전에 재고, 샤워 후에 잰다. 혈압이 조금만 높게 나와도 호들갑을 떨고 뇌졸중이나 심장병으로 갑자기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에 휩싸인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함정에 빠진 사람은 영영 빠져나올 길이 없다. 혈압을 낮추기 위해 날마다 애를 쓰고 비싼 혈압약을 계속 먹어대는 궁지에 몰린다. 다름 아닌 현대의 희비극이다. 건강한 사람을 환자로 만든 큰 죄악. 고혈압증이란 말에는 증이 붙는데도 증상이 없다. 즉 아프다거나 괴로운 증상이 없다는 얘기다. 물론 몸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다. 바로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아무데도 아픈 구석이 없는 사람에게 당신은 병에 걸렸습니다 하는 건 조금 이상하지 않은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고혈압증이란 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뜻이다. 즉 병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의미다. 하지만 필자는 수축기 혈압이 200을 넘는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럴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병에 걸릴지도 모른다와 병에 걸렸다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전혀 다른 이 두 가지 상황을 슬쩍 바꿔치기 했다는 점에서 사기성이 짙다. 건강한 사람을 한순간에 환자로 만드는 술수가 지나치게 불순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병은 마음에서 생긴다는 말이 있듯 몸은 마음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에게 당신은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스트레스로 인해 정말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명백하고도 중대한 사실을 왜 의료 관계자나 행정가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 현대 질병의 대부분은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다. 그걸 알면서도 쓸데없이 불안을 조장하여 발병의 원인을 제공한다. 참으로 큰 죄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고혈압은 오랜 기간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 10년, 20년씩 자신이 병에 걸렸다고 생각한다면 그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 정말로 큰 병에 걸릴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혈압약을 먹으면 암에 걸린다. 혈압약을 먹으면 왜 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걸까? 그 이유는 혈압을 낮추는 구조에 있다. 혈압약은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여기선 칼슘 기량제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 칼슘 기량제는 일본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종류다. 혈압이란 혈액이 혈관벽을 누르는 힘, 압력을 말한다. 혈액의 양이 같을 경우 혈관이 넓으면 압력은 낮아지고 반대로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은 높아진다. 혈관벽은 민문희근이라는 근육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이 필요에 따라 수축 또는 이완하면서 혈관의 두께를 조절한다. 예를 들어 흥분하거나 긴장하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아드레날린은 뇌나 근육의 혈관을 넓히는 작용을 한다. 그곳으로 많은 양의 혈액을 보냄으로써 몸은 싸울 것인지 후퇴할 것인지에 대비한다. 이는 일종의 본능이며 인간이 동물이라는 증거이기도 하다. 반대로 혈관을 수축시키는 대표적인 물질로 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을 들 수 있다. 비흡연자가 담배를 피우면 콜록콜록 기침을 하는데 바로 혈관 수축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혈관 수축에는 칼슘이 큰 영향을 미친다. 모든 세포의 표면에는 칼슘이 드나드는 작은 구멍, 칼슘 통로가 있다. 칼슘이 이 구멍을 통과하면 전기적인 변화가 일어나 혈관이 수축된다. 즉 혈압이 오르는 것이다. 칼슘 기량제에는 바로 이 칼슘 통로를 막는 효과가 있어 혈관은 수축하지 못하고 넓어진 채로 있게 된다. 그래서 혈액이 쉽게 흐르는 상태가 되어 혈압이 내려가는 구조다. 예를 들면 늘 정체가 심한 좁은 길을 확장 공사로 넓힌 것과 같은 이치다. 즉 교통량은 변함없지만 도로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흐름이 원활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칼슘 기량제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 칼슘 통로는 혈관뿐만 아니라 몸속의 모든 세포에 있다. 따라서 혈압약이 모든 세포의 칼슘 통로를 막아버리면 세포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생기는 가장 큰 폐해는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일이다. 면역세포는 몸속으로 침투한 바이러스를 제거한다. 또한 몸속에 생겨난 암이나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이상세포를 찾아 없애준다. 이처럼 칼슘 기량제는 면역력을 떨어뜨림으로써 정상적인 경우라면 제거될 암의 싹을 방치하는 셈이다. 1933년 이바라키현의 조사에 따르면 혈압약을 복용한 사람은
복용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가 1.14배였다. 더욱이 남성에만 한정할 경우 1.3배나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면역력 저하는 암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기타 다양한 질병까지 발생시킨다.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혈압약 사용은 될 수 있으면 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혈압은 나이와 함께 상승한다. 기준치의 대폭적인 하향 조정 못지않은 문제가 연령에 따른 혈압의 차이를 무시한 처사다. 1960년대까지의 혈압의 기준치는 연령 플러스 90이었다. 필자가 공부할 당시의 의학부 교과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다. 이 공식을 따를 경우 나이 60이면 150, 70이면 160, 80이면 170이 된다. 혈압이 나이를 먹으면서 함께 오른다는 사실은 의학 상식이다. 그런데도 20세 이상은 모두 성인으로 뭉뚱그려 20대이든 80대이든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이만저만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아니다. 왜 이토록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일까? 여기까지 읽은 독자라면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연령별로 기준치를 설정하기보다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환자 수를 늘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준치는 되도록 낮게 설정하면 된다. 이처럼 사기나 다름없는 방식이 당당하게 먹히는 것이 요즘의 의료인 셈이다.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흰머리가 늘고 피부가 늘어져 주름이 생긴다. 마찬가지로 혈관도 나이를 먹으면 딱딱해진다. 유연성과 탄력성을 잃는 것이다. 동맥경화가 바로 그것이다. 동맥경화는 혈관의 자연스러운 쇠퇴 현상이다. 동맥이란 심장에서 보내는 혈액이 통과하는 혈관을 말한다. 동맥을 통해 몸의 끝부분까지 보내진 혈액은 정맥을 지나 심장으로 되돌아온다. 일반적으로 동맥은 혈액 양에 맞추어 유연하게 혈관을 확장하거나 수축시킨다. 심장 또는 뇌 같은 장기나 근육 등의 조직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한다. 손목이나 목에서 맥박이 뛰는 게 느껴지는 것도 동맥의 탄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심장에서 내보낸 혈액은 불과 25초 만에 온몸을 누빈다. 혈액이 흐르는 속도는 시속 약 216km다. 혈액은 구불구불한 혈관을 통해 고속철 수준의 속도로 몸속을 달리고 있는 셈이다. 동맥은 탄력성 높은 벽으로 충격을 흡수하여 혈액이 흐르는 기세를 견뎌낸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서 혈관은 유연성을 잃고 딱딱해진다. 몸은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등을 혈관 벽에 부착시켜 혈관이 파열되지 않도록 보강해준다. 따라서 동맥경화는 자연의 순리에 맞는 반응인 것이다. 동맥이 딱딱해지면 확장과 수축이 힘들어지고 그만큼 혈액을 보내기도 어려워진다. 뇌나 손발끝까지 혈액을 보내기 위해 심장은 혈압을 높여 기세 좋게 피를 내뿜고 있는 것이다. 동맥경화는 나이를 먹을수록 심해진다. 그에 맞춰 심장도 혈압을 높인다. 따라서 나이를 먹을수록 혈압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 같은 자연현상을 약으로 낮춘다면 뇌나 손발 끝까지 피가 돌지 않아 멍해지거나 현기증을 일으키게 된다. 실제로 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에게 약을 끊게 하면 대부분 머리가 맑아졌다며 좋아한다. 현기증이나 손발 저림이 없어졌다는 사람도 많다. 소금과 고혈압은 아무 관계가 없다. 혈압이 높은 사람은 소금 섭취량을 줄입시다. 하루 소금 섭취량을 6g 이하로 낮춥시다. 고혈압 때문에 진찰을 받으면 반드시 위와 같은 지도를 받는다. 그래서 지도받은 대로 소금 섭취 감량으로 맛없는 식사에 진저리를 치는 사람도 많지 않을까?
사실 과도한 소금 섭취는 고혈압을 유발한다고 한 소금 유제설에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 고혈압은 현상일 뿐 소금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소금 유제설이 이토록 널리 퍼진 것일까? 소금 섭취량이 많은 동북지방 사람들은 섭취량이 적은 오키나와 사람들에 비해 고혈압 환자가 약간 많다는 점이다. 그리고 1970년대에 소금을 거의 섭취하지 않는 에스키모족은 고혈압이 거의 없다는 조사 결과가 알려졌다. 고혈압의 원인은 소금이라는 잘못 유추된 이미지가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연구자 사이에서도 소금 섭취량과 고혈압의 관계는 오랜 기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다. 오랜 논쟁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 1988년 세계 32개국 52개 지역의 전문 기관이 참여한 대규모 역학조사 인터솔트 스터디다. 전 세계 1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소금 섭취량과 고혈압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실제로 핀란드를 제외한 유럽 주요국들은 염분 감량을 주장하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오래전에 비상식이 된 이 사실이 왜 유독 지금도 상식처럼 행세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혈압 걱정은 깨끗이 잊어라. 필자가 고혈압을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것은 2000년 무렵부터다. 그때까지는 필자도 다른 의사와 마찬가지로 고혈압은 위험하므로 혈압이 높은 사람은 혈압약을 먹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이 50쯤 되어 보이는 뇌경색 환자가 부인 손에 이끌려 진찰실을 찾아왔다. 환자는 야윌 대로 야위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렸다. 들어보니 뇌경색 후유증으로 몸 오른쪽에 마비가 왔다고 한다. 그래서 물었다. 혈압약을 먹지 않았나요? 그러자 원래부터 혈압이 높아서 몇 년 전부터 먹었어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혈압약을 먹었는데 왜 뇌경색을 일으켰을까? 필자는 이해할 수 없었다. 혈압약을 먹으면 뇌경색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해에만 같은 환자가 몇 명이나 찾아왔다. 필자는 의아한 마음에 연구서나 논문 등 다양한 자료를 조사해 보았다. 사람의 몸은 약하지 않다. 강하다. 게다가 그 어떤 치료나 약보다도 더 현명하게 스스로를 조절한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생각을 한마디로 정리하겠다. 혈압 걱정일랑 깨끗이 잊으십시오. 그러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지금까지 마스모토 미스마사의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를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인터넷 서점의 한 리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어떠한 논증도 하지 않았다. 즉, 고혈압으로 죽는 사람들이 고혈압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로 죽는다는 사실을 실험과 논리로 검증해야 한다. 모두가 제약사와 의사들이 짜고 조작하고 사기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한 해 수만 명이 사망하고 반신불수나 언어장애를 겪는 사람들 모두가 거짓이라는 이야기인가? 진정 고혈압 환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쓴 책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 이 리뷰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굉장히 비판적인 리뷰인데요.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고혈압은 분명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자의 주장대로 200 이상의 혈압 수치가 있는 분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물을 투여받아야 합니다. 높은 혈압이 다른 중대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혈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200 이상의 고혈당은 혈당 강화제를 먹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먹는 약의 세부 설명서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혈압약이나 혈당약의 설명서를 보면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약은 운동과 식단을 보조하는 약물입니다. 즉, 혈압은 약으로 근본적으로 치료되는 질병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질병의 증상일 뿐입니다. 현재 높은 혈당과 혈압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약물요법과 더불어 음식 조절과 운동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아니, 음식과 운동이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약물은 보조제일 뿐입니다. 건강한 식단과 운동을 통해 혈압 또는 혈당 수치를 낮추면서 약물의 복용량을 조절해 나가야 합니다. 섣불리 약물 복용을 즉각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몸은 좋은 임상 대상입니다. 지금 혈압과 혈당이 높다는 것은 몸의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의 외침을 약물로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몸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증상을 치료하지 말고 원인을 치료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께 이 책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